여기 지금 화면이 두 개가 있는데요. 공유 화면을 클릭하면 전체 화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작은 화면으로 보지 마시고 이 칠판 같은 곳을 클릭을 하시거나 오른쪽 하단에 제 화면을 클릭을 하시면 크게 전체 화면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잘 들립니다. 네. 그럼 블렌디드 러닝 프로젝트 수업에 대해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블렌디드 러닝 수업을 왜 활용하게 됐는지 이유를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작곡 프로젝트 수업을 했는데 그 수업의 과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반에서 했던 작곡 프로젝트 중에 크롬 뮤직랩이라는 에듀테크를 활용한 활동이 있는데 그걸 함께 참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블렌디드 러닝, 제가 블렌디드 러닝 프로젝트 수업이라는 제목으로 수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블렌디드 러닝이 무엇일까요? 저는 블렌디드 러닝이라는 말하면 떠오르는 단어들이 있어요. 이런 단어들인데요. 미래 수업, 온 오프라인의 결합, 에듀테크, 이런 단어들이에요. 근데 이런 단어들이 혹시 익숙하신가요? 저는 사실 코로나 전에는 정말 저에게는 미래 같은 일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미래에 있는 수업이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온오프라인의 결합이고 에듀테크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걸 내가 운용할 수 있나라는 고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선생님들도 아시겠지만 그때에는 아이들에게 와이파이나 노트북 같은 기기 같은 것도 잘 제공이 되지 않았었고, 교사 연수도 많이 없었기 때문에 도대체 어떤 것을 하라는 것인가 하면서 조금 고민도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거꾸로 수업에 대해서 연수하시는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저희 반에 적용을 시켜 봤었어요. 그런데 되게 어렵더라고요. 저는 학생들이 집에 가서 해오길 바랬는데 해오지 않고, 그래서 결국 학교에서 하게 되고 이러면서 내가 학교 공간에서 다 같이 진행하는 것 말고 정말 학습자 주도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게 가능은 한 건가라는 고민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블렌디드 러닝에 대해서 알고 나서 조금 그런 고민들이 해소가 되었던 것 같아요. 블렌디드 러닝의 장점이라고 하면 그 거꾸로 수업에서 말하는 것과 비슷한 장점이 있는데요. 첫째는 맞춤형 교육이나 개별화 교육이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저희 일단은 학교에서 아이들하고 수업을 할 때 실질적으로는 일과 다 함께 수업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동기 유발도 다 같이 동기 유발이 되고, 활동 1도 다 같이 하고, 활동 2도 다 같이 하고, 마무리 활동도 다 같이 하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블렌디드 러닝을 활용하게 되면 학생들이 집이라는 공간에 가버렸을 때에는 선생님의 통제가 전혀 되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학교 내에 앉아 있으면서도 그렇게 온오프라인을 결합해서 하다 보니 학생들이 자기 활동 1이 끝나면 활동 2로 자기는 먼저 넘어가고 이렇게 스스로 조절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학습자 주도성이 훨씬 있는 수업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블렌디드 러닝을 활용하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다가 어떻게 활용하라는 거야 하고 고민이 많이 생기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활용했던 것 중에 방법을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교과에서 활용하기고 두 번째는 프로젝트 수업에서 활용하기인데요. 교과에서 활용하기랑 프로젝트 수업에서 활용하기가 뭐 완전 다르다라고 하기보다는요. 제가 교과에서 활용하기라고 해놓은 부분은 그 교과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같은 것을 활용할 때 이렇게 활용하면 좋아요라고 이제 예시를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프로젝트 수업에서 활용하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 반에서 진행을 했던 프로젝트 수업이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소개해 드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교과 속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인데요. 저는 국어 시간에 정말 블렌디드 러닝, 에듀테크를 활용하면 참 좋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바로 국어의 질문 만들기, 내용 확인하기였어요.
저희가 어떤 지문을 읽고 나면 그 지문에 대한 질문을 만들어라. 그리고 이 지문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확인해라 하고 이제 질문 만들기나 내용 확인하기에 대한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이것들이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어떻게 활동했는지도 모르고 또 질문을 엉망으로 만들거나 엉망으로 대답해도 서로 알 수 없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리고 남의 질문을 보면서 나도 새롭게 질문을 만들면 발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거든요. 그런데 네. 요렇게 꿈을 펼치는 길의 내용을 묻는 질문, 꿈과 관련된 생각이나 느낌을 묻는 질문, 이렇게 내용을 묻는 질문이나 생각이나 느낌을 묻는 질문이 나와 버리면 아이들이 여기에다가 쓰는 걸 되게 어려워하더라고요. 근데 잘하는 아이들도 있고 이제 어려워하는 아이들도 있는데 이걸 이렇게 띵커벨을 이용해서 저는 많이 활용을 해요. 그래서 띵커벨을 활용해서 아이들이 생각이나 느낌 해서 꿈을 이루려면 뭐를 해야 할까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꿈을 어떻게 결정해야 할까요? 이와 같은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묻는 질문도 만들고 또 내용을 묻는 질문들도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내 짝꿍 것도 대답하고 내가 대답하고 싶은 친구 것도 대답하고 하면서 매 시간 활용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이거에 익숙해지기도 하고 해서 조금씩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내용 확인에서는 주어라 또 주어라 내용 퀴즈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 반에서 진행한 퀴즈인데 이거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띵커벨 들어가 보면 되게 많은 선생님들이 그 지문에 대한 내용 확인하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올려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요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네 이렇게 몇 개 맞았는지까지 나오고 아이들에 대해서 체크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게 활용을 할 수 있고요. 또 수학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진단 평가랑 보충 수업으로 많이 활용을 해요. 그래서 우리 6 학년 같은 경우에는 인천 묵크라고 해서 교육청에서 다 가입을 시켜 줬거든요. 거기서 이제 진단 평가나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이 학생들이 얼만큼 문제를 풀었는지, 정답률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네. 그리고 여기서는 이 학생들에게 AI가 분석해서 맞는 문제를 제시해 주더라고요.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간단하게 제가 자주 활용하는 교과 속 블렌디드 수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엔 저희 반에서 한 프로젝트 수업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 드릴 건데요. 여기서 이제 온책 읽기에서도 활용을 할 수 있고 진로 수업 같은 거 할 때 학생들마다 진로가 다 다르잖아요. 근데 저희가 가치 동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한 가지밖에 못 하는데 이제 블렌디드 러닝을 활용하면 다양하게 할 수 있고 세 번째로 학급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할 때 좋더라고요. 이 학급 프로젝트 수업이 저희 반에서 무엇이었냐 하면은 작곡 프로젝트 수업이었어요. 이걸 한 이유는 저희 반 친구들이 이제 6 학년인데 3-4 학년 때 코로나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음악 앞쪽을 그냥 다 이학습터로 진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음표나 쉼표의 개념 이런 것도 잘 모르고 뭐 박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인지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이론을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해 주는데 아이들 머리에는 안 들어가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아이들 머릿속에 넣어 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고 마침 저희 학년에서 피구 대회를 하기로 했는데 아이들이 저희들 응원가를 만들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반에 그럼 응원가를 만들면서 그 김에 같이 한번 배워보자라고 시작을 했고요. 활동은 이렇게 진행을 했어요. 리듬과 가락을 만드는 활동,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음악 지식 학습 격차, 그리고 피구 대회, 축구 대회 응원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런 것 때문에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반 노래 만들기는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 작사였는데 이 작사도 아무렇게나 하는 것보다는 이왕이면 배운 것과 연계하자 싶어서 국어 시간 6 학년 2 학기에 있는 관용 표현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 행복한 우리 반을 위한 표현을 이제 관용 표현으로 만들게 하거든요. 그거를 같이 진행을 했고요. 가사로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리듬을 만들어 봤어요. 이거는 이제 음악 교과서에서 되게 자주 하는 활동인데 리듬을 그냥 박자를 만들라고 해요. 그래서 타 타 타 타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건데 문제는 아이들이 음표의 길이를 모르니까 활동하기 어려워하고
보고치기도 어려워하는데 본인이 만들라고 하니까 더더욱 이제 활동이 진행이 되기 어렵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가락을 멜로디를 입혀 봤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평가를 했는데 이 과정을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작사는 교과서에 있는 걸 활용을 했는데 어차피 노래를 만들다 보면 가사는 조금씩 수정이 되기 나름이라서 하고 싶은 우리 반에 필요한 관용 표현이 무엇일지 생각해 보고 그걸 활용하자 정도로만 했어요. 그래서 우리 반을 행복하게 하려면 우리가 해야 할 일 했더니 뭐 머리를 맞대야 한다. 뭐 매일 이게 아이들이 뭐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이런 말을 해야 된다. 벼 이삭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요런 내용들을 담아서 노래를 만들겠다라고 본인들이 가사의 대체적인 틀을 짜 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박자를 4분의 4 박자에 맞춰서 만들어 보자 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크롬 뮤직랩이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한번 켜 보시면 이렇게 리듬을 만들 수 있는 리듬을 만들 수 있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 하나가 이제 하나의 그 안에 있는 작은 하나의 박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세 줄이어서 4분의 3 박자고요. 요렇게 4분의 4 박자를 틀어 놓고 아이들한테 이제 박자를 만들어 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랫줄만 저는 사용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4개를 하나씩 넣으면 자, 요렇게도 만들어 보고 또 아이들이 본인이 넣고 싶은 데에다가 넣어 보면서 이런 식으로 박자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4분의 4 박자 안에서 어떤 리듬골을 만들 수 있는지를 공부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좋았던 점은 아이들이 리듬을 그 음표의 길을 하나도 몰라도 듣는 귀는 있다 보니까 본인들이 마음에 드는 리듬을 찾아요. 그래서 본인들이 마음에 드는 리듬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요 만든 것에서 끝이 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박자 만들기 표에다가 넣게 했어요. 아이들한테 이 하나가 8분음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이거를 이 점 하나를 한 칸으로 생각을 해서 칸을 채워보는 거예요. 그래서 8분음표는 한 칸, 4분음표는 두 칸, 점사분음표는 세 칸 이렇게 제가 칸을 제시를 해서 아이들이 방금 제가 딴이었으면 세 칸, 한 칸, 세 칸, 한 칸이었으니까 네, 점사분음표, 8분음표, 점사분음표, 8분음표와 같이 리듬골을 만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리듬골들을 가지고 다양한 리듬골들을 체험을 했으면 가락을 만들어 보는 활동을 했는데요. 이 가락은 지금 제가 옆에다가 틀어놓은 거와 같은 건데요. 저희 반 친구가 만든 작곡한 노래예요. 그래서 네, 저희 반 행복한 우리 반이라는 노래인데 이렇게 노래를 작곡을 했어요. 이게 누르면 도, 레, 이렇게 도레미파솔 하면서 한 칸 한 칸 누르면 네, 음을 표현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가 아까 했던 요 8분음표 하나의 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길이를 만들어 놓고 본인이 귀에 듣기에 좋도록 한번 작곡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한번 작곡한 노래 들려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직접 우리 반에 맞는 노래를 한번 작곡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두가 다 작곡을 했고요. 저는 아이들 거 모을 때 이제 띵커벨을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띵커벨 보드에다가 아이들이 넣고 싶었던 그 관용 표현과 함께 가사를 쓰게 하고 이 가사는 방금 이 박자에 맞춰서 본인이 가사를 다시 쓰게 했어요. 그래서 가사를 수정해서 다시 하고 그 뒤에
그 크롬 뮤직랩 주소를 여기다 입력하게 해서 이 노래를 다 같이 이렇게 앞에 나와서 발표해 보면서 프로젝트를 마무리했고요. 여기서 이제 이때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마다 리듬을 만드는 속도도 다르고 가락을 만들어내는 속도도 다르고 가사를 쓰는 속도 혹은 음악을 외우는 속도도 다 달랐어서 각자 다 이어폰을 꽂고 자기 속도에 맞춰서 진행할 수 있는 게 참 좋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네, 추가 과제를 아이들한테 제시를 했는데요. 추가 과제는 뭐였냐면 이제 이거를 손으로 그려오거나 마에스트로라는 어플을 사용해서 네, 음표를 옮겨보는 거였어요. 이렇게 오선보에. 그래서 아이들이 직접 한 건데 이렇게 이게 우리 반 대표곡으로 만든 아이들이 뽑은 거거든요. 여기에 아까 이 띵커벨 보시면 아이들이 하트 수를 가장 많이 눌렀던 친구가 뽑힌 거여서 여기 7번 이 친구가 뽑힌 거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의 노래를 네, 이렇게 마에스트로라는 어플을 이용해서 만들어 봤어요. 근데 처음에는 사실은 쉼표를 없이 만들어 온 거예요. 제가 칸을 이제 8분음표 하나고 이게 4칸이야라고 알려주니까 아이가 처음엔 여기다가 2분음표를 하나 떡 넣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노래를 들려주고 제가 여기다 쉼표를 넣어준 다음 들려줬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 노래의 차이가 어떤 것 같아?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이제 쉼표의 개념을 익히는 그런 게 됐고요. 여기 이 아래는 아이들이 이제 피구 대회 전에 가가볼 하면서 노래를 연습하겠다고 같이 부르는 장면인데요. 네, 이렇게 제가 사실 이 노래를 시킨 게 아니거든요. 근데 아이들끼리 이렇게 자기들이 만든 우리 반 노래라고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보기 좋았어요. 이 프로젝트 수업을 어떤 식으로 진행을 했냐면 처음에는 주제를 생각하면서 노랫말을 간단하게 써보고 두 번째로 리듬과 가락을 익혀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크롬 뮤직랩을 이용을 했고요. 네, 리듬골을 만들어보고 리듬에 어울리는 가락을 만드는데 또 가락 만들다 보면 리듬을 바꾸고 싶어지면 자유롭게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리듬과 가락에 맞도록 노랫말을 다시 수정을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평가는 발표를 하고 이걸 띵커벨에 모아서 올려놓으니까 좋았던 점이 20개를 딱 올려놓으니까 아이들이 다른 걸 다 듣잖아요. 그래서 본인들도 아 이런 가락이 좋구나라고 느끼기도 하고 어떤 친구의 가사가 좋구나 하면서 서로 배우는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가 과제 같은 경우에는 작사하고 작곡한 거를 보충하기, 그리고 오선보로 옮기기 이런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활동을 같이 해볼 건데요. 네, 제가 이 크롬 뮤직랩을 옆에 이제 링크를 놔드릴 거예요. 그러면 네, 크롬 뮤직랩 중에서도 이건 송메이커라는 것인데요. 네, 이렇게 화면을 보시면 네, 크롬 뮤직랩은 들어가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저희는 아까 이건 리듬이었고 여기 송메이커를 활용을 할 거예요. 이 주소를 오른쪽 화면에 공유를 해드릴게요.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한번 체험을 해보세요. 제가 일단은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똑같이 생겼는데 지금 화면이 왼쪽 화면을 보시면 왼쪽 화면 제가 공유하고 있는 화면 중에 왼쪽 화면을 보시면요. 네, 이 왼쪽 화면에서 지금 이게 4분의 4박자로 하나, 둘, 셋, 넷 해서 네, 한 마디, 두 마디, 세 마디, 네 마디 이렇게 해서 한 줄이 지금 이루어진 건데 이거를 길이가 짧잖아요. 저희 아까 애들은 더 길었거든요. 이거는 이제 요 밑에 있는 걸 이용해서 바꿔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이런 소리가 나는데 이거 마림바거든요. 그래서 같은 들려도 아이고 이런 식으로 다 바뀌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피아노로 설정을 해놓고 하고 여기 이거는 이 밑에 거예요. 여기 들리는 소리가 뭘로 들리느냐 차이인데 이거는 이제 일렉트로닉으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마이크는 요건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고요. 이 밑에 템포는요. 이 마이크는 시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솔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잠시만요.
솔 솔이 아니었네요. 이렇게 제가 하는 것에 맞춰서 제가 낸 소리에 맞춰서 네 입력을 해 줘요. 하여튼 여기 이 세팅을 누르시고 이 세팅에서 이제 저희는 네 8마디로 한번 진행을 해 볼게요. 그리고 네 여기 이 밑에 있는 것들은 조절을 하셔도 되는데 네 여기 이건 도부터 시작하는 건데 더 아래부터 시작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4 개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여기 보면 네 비트를 2 개로 나눠 놔서 이렇게 하나를 8분음표로 쪼갤 수 있는데 요거 더 늘리면 이렇게 늘리면 16분음표까지도 쪼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는 지금 그대로 2 개로 놓고 여기 이것만 8마디로 바꿔 보겠습니다. 그리고 바꾸고 선생님들께서 이제 여기에다가 눌러보고 싶으신 거 눌러보면서 한번 음악 작곡해 보시면 되는데 작곡하라 그러면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좋아하시는 동요나 아니면은 동요가 아니더라도 좋아하시는 노래들을 한번 여기에 입력해 봐서 공유를 한번 해서 다른 선생님 걸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네 오른쪽 화면으로 넘어가셔서 네 작곡을 해 보시고 작곡하신 거를 이 제가 팅커벨 주소를 여기 전체에다가 공유를 할 테니까 그 팅커벨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전체 메시지로 이제 팅커벨 주소를 알려드렸는데 여기에서 한번 체험을 해보시고요. 팅커벨에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곡을 간단하게라도 네, 해보시고 네, 팅커벨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팅커벨에 저희 반 학생들의 결과물도 올려뒀거든요. 클릭해 보시면 네, 보시고 각 반에서 활용을 하셔도 좋습니다. 혹시 지금 활동 중이신 분 있을까요? 아래 이모지 같은 걸로 표시를 해주시면 네. 선생님들 팅커벨 주소는 오른쪽 아래에 보면 6학년 A 협의실이라고 써져 있는 게 있어요. 그거 클릭하시면 네, 나옵니다. 네, 거기로 들어가셔서 네, 주소 방금 만드신 거 이제 주소를 저장하셔서 올려주시면 되는데 잠시만요. 제가 어떻게 올리는지를 설명을 안 드린 것 같아요. 잠시만요. 한 분이 올려주셨어요. 네.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만드신 거 여기 이렇게 세이브 저장하면 이 세이브 이렇게 딱 누르시면 완전 저장이 돼서 모든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다 완성하신 걸로 세이브 이렇게 딱 누르셔서 링크 복사하시면 다 올라갑니다. 한번 만드신 거 들어볼게요. 이렇게 작곡을 해주셨는데 되게 전자음이 되게 톡톡 튀는 음악을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혹시 추가로 올려주실 분 계실까요? 추가로 올려주실 분 계시면은 이모지로 한번 표시해 주시겠어요? 네, 그러면은 지금 한 분 발표했으니까 없으시면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